다양한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데일리 건강입니다. 오늘 모신 우리 집 주치의는요. 치과 의사 이성은 원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치과 의사 이성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주제로 같이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우리 몸은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당연히 구강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트레스성 치과 질환이라는 주제로 스트레스가 치아 및 구강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발생시킬 수 있는 질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사실 스트레스가 몸과 정신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스트레스가 치과 질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오늘 많은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치과 질환 종류부터 좀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것은 구강 점막이나 입술 같은 연조직에 생기는 병소들입니다. 흔히 구내염이라고 하죠. 네. 여기에는 입안이 헌다고 얘기하는 재발성 아프타성 궤양이 있고요. 입술에 물집이 생기는 재발성 헤르페스성 궤양이 많이 생기죠.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해 턱관절 부위 근육이 아프다든지 턱관절 때문에 두통이나 목의 통증 이런 것도 같이 올 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그럼 일단 세균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져서 그러는 겁니까? 네, 우리 입안에는 좋은 균과 나쁜 균이 같이 살고 있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 체계가 흐트러져서 나쁜 세균이 힘이 세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구내염도 잘 생기게 되고 세균 감염의 위험도 커지게 되는 겁니다. 네, 흔히 구내염은 감염이 되는 질환이다, 전염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가요? 네, 모든 구내염이 다 없는 것은 아니고요. 네. 구내염의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아프타성 궤양과 같은 경우는 단순히 당사자의 면역 체계 이상으로 생기기 때문에 전염이 되지 않지만 헤르페스성 궤양 같은 것은 바이러스 질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옮아갈 수도 있고 당사자 본인에서도 다른 부위로 옮겨 다닐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균이 옮아와도 나의 면역력이 강하면 이게 궤양으로 발전하지 않고 또 자연스럽게 지나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감기 바이러스가 떠다니는 환경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감기에 걸리지 않고 어떤 사람은 감기에 걸리는 것처럼 설사 구내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하더라도 본인이 면역력이 강하면 증상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지나가거나 증상이 나타나도 아주 미약하게 나타났다가 금방 치유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아, 근데 이제 면역력이 참 큰 영향을 미쳐서 그런지 사실 구내염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 저절로 좀 많이 낫는다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요. 그것도 좀 알려주실까요? 네, 구내염은 감기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감기에 걸리면 특별히 치료를 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낫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구내염도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여주면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낫게 됩니다. 또한 바이러스성으로 생기는 구내염도 바이러스 질환의 특징대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낫게 됩니다. 다만 그동안 궤양으로 인해 통증이 너무 심하면 적절한 연고를 발라주시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치과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먼저는 세균과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염증과 감염이 또 생기는 구내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 턱관절 부위 통증도 있다고 하셨는데 스트레스가 턱관절 질환 발생과도 좀 연관이 있나요? 네, 너무나 연관이 많습니다. 턱관절 질환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 중에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돼서 근육이 많이 수축하게 됩니다. 특히 턱관절 근육들이 스트레스에 굉장히 민감해서 근육 수축이 많이 일어나게 되므로 턱 근육이 아픈 현상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구체적인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턱 근육 통증은 기본적으로 있을 것 같고 벌어지지 않는 다른 그런 문제가 더 생길 수도 있습니까? 네, 스트레스로 인한 턱관절의 가장 주 증상은 바로 통증입니다. 네. 이것은 스트레스가 근육의 수축을 가져와서 근육이 경직되고 입이 잘 안 벌어지고 크게 벌리려고 하면 아픈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 심해져서 근염 상태가 되면 가만히 있어도 턱 부위가 얼얼하게 아픈 증상도 나타납니다.
네. 그러면 턱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턱관절 주변부뿐만 아니고 뭐 목과 어깨 같은 다른 부위로도 통증이 이어질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들은 서로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의 근육에 문제가 생기면 연결된 다른 부위에도 당연히 통증이 오게 됩니다. 턱관절 근육들은 목과 어깨, 머리 쪽의 근육들과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턱관절 통증이 생기면 턱도 아프고 긴장성 두통도 생기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입이 잘 벌어지지 않는 그런 개구장애가 없어도 이게 턱관절 통증만 있어도 치과 가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네. 턱관절 통증의 많은 부분이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긴 하지만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진 않고 네. 위아래 치아가 잘 맞지 않는 치아의 문제, 즉 교합이 잘 맞지 않아서 턱관절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이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턱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치과에 가셔서 이것이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인지 아니면 교합의 문제인지를 잘 분석해서 원인에 맞는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턱관절 질환이 평소 습관과도 좀 연관이 많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스트레스로 잘 생기는 턱관절 질환은 평소 습관과 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평소 이를 꽉 깨무는 습관이 특히 턱관절 통증을 잘 일으키고 얼음을 깨먹는 습관도 아주 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스트레스성 치과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구내염과 턱관절 통증 살펴보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치료를 하시는지도 좀 여쭤볼까요? 네, 스트레스성 치과 질환이라 하면 대표적으로 구강 내 염증, 즉 입안이 허는 궤양과 턱관절 장애가 있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것이라면 당연히 스트레스를 제거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 스트레스를 억지로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푹 쉬고 잠을 많이 자는 것도 도움이 되고 과일이나 비타민을 많이 챙겨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턱관절 근육이 아픈 경우에 비타민을 처방해 주기도 합니다. 아, 그러면 생활 습관만 바꾸고 충분히 쉬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나아질 수가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스트레스로 생기는 질환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깨어져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으로 면역력을 높여주면 이러한 스트레스성 질환이 잘 걸리지도 않을 뿐더러 설사 걸렸다 해도 빨리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많이 웃고 즐겁게 생각하고 평소에 비타민이나 과일 같은 것을 많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치과 질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충치인데요. 스트레스와 충치의 연관성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과도한 스트레스가 충치를 유발할 수도 있을까요? 네, 치아는 우리 인체 중에서 아주 특이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치아에 생기는 충치가 스트레스만으로는 생기지 않습니다. 네. 다만 스트레스 때문에 단 음식과 카페인, 술, 담배 이런 것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그만큼 입안 환경이 충치가 생기기 쉽게 되는 거고요. 또 스트레스로 인해 피곤함이 생겨서 이를 안 닦고 그냥 잔다든지 이렇게 관리를 소홀히 하다 보면 충치가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얼음을 이렇게 와그작 깨물어 먹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면 이가 균열이 가서 빨리 망가지게 됩니다. 아, 그 경우는 그러면 치아 균열 증후군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요즘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을 보면 이 치아 균열 증후군의 상태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특히 40대를 넘기신 분들 중에 평소 딱딱한 걸 깨물어 먹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개 치아가 동시에 다발적으로 균열이 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또 스트레스로 인해 이를 꽉 물거나 밤에 잘 때 이를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본인이 이갈이를 인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고 계시는 경우도 많으신데요. 검사를 해서 보면 이를 간 흔적이 고스란히 치아에 남아 있어서 치아가 너무 많이 닳거나 금이 가서 시린 증상을 호소하시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스트레스 자체가 충치를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로 인해서 하게 되는 행동 혹은 먹게 되는 음식들 때문에 구강 환경이 나빠지게 되고 관리가 소홀해져서 저절로 충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충치 말고 그러면 치주 질환은 유발할 수 있는지 좀 여쭤볼까요? 네, 스트레스가 충치 자체를 일으키진 않지만 치주 질환, 즉 잇몸은 급격히 나빠지게 만듭니다.
잇몸은 전신 건강 상태와 아주 연관이 많아서 심한 스트레스는 잇몸도 약해지게 만듭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잇몸이 약해지면 어떤 또 치과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예,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잇몸이 나빠지게 되면 제일 큰 문제가 이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잇몸뼈도 빨리 녹게 돼서 회복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이게 사실 잇몸뼈가 녹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잇몸 상태 때문에 추후 임플란트 같은 그렇게 자기 치아를 대체할 어떤 치료를 받을 때도 좀 문제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네. 부분도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예. 잇몸이 좋아서 자신의 치아를 오래 쓰게 되면 제일 좋겠지만 한 번 나빠진 잇몸은 다시 회복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특히 급작스러운 스트레스로 잇몸뼈가 갑자기 허물어지게 되면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 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잇몸은 나빠지기 전에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지켜줘야 된다는 건 아는데 사실 어떻게 지켜줘야 되는지 그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평소에 치아 그리고 구강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 팁도 좀 여쭤볼게요. 네. 사람이 살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죠. 이 스트레스 속에서도 건강한 치아와 구강 건강을 유지하려면 아주 작은 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매일매일 식사 후에 특히 자기 전에 이를 정성스럽게 잘 닦는 것, 그리고 바쁘고 무서워도 정기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은 치과에 가셔서 검사를 받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스트레스가 치아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평소에 스트레스 관리 제대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요. 지금까지 치과의사 이성은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